지난주에 우리가 초라한 출사표 안철수 당대표 출마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어그로를 끄는 느낌이 드는 그 최근에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현주 의원이 생뚱맞게 또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에게는 역대급 통수를 날리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역시 배신의 아이콘다운 네. 행보였죠. 아니 이거 보면은 저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WWE라고 미국 프로레슬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보면 수많은 작가들이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다 짜는 그렇죠. 거거든요. 배신, 다시 이제 화합, 막 이러면서 나중에 그 감동, 그 약간 국뽕도 연관이 있거든요. 미국 프로레슬링이 이제 결국에는 네. 미국이 만세야 막 이러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결부가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제 되게 친했었어. 태그팀이야. 근데 갑자기 한 놈이 배신을 해. 뭐 갑자기 뭐 경기 잘하고 있다가 걔를 팍 때리고 표정이 싹 변해. 이렇게 차갑게 변하면서 다음 주에 그 둘이 막 대결하고 그러는데 이현주의 이런 돌발 행동이 안철수가 봤을 땐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네, 안철수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얘기를 뭐 자신 있게 하시더라고요. 똘끼는 더 낫지. 그럼요. 네. 근데 뭐 둘이 50보 100보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이현주의 이런 행동이 본인의 PR은 물론이고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흥행시키려고 하는 약간의 노림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안철수랑 이현주까지 나와서 정동영이랑 천정배까지 총 4명이 후보가 나온 거잖아요. 네. 굉장히 뭐 이슈는 뭐 충분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당 지지도가 바닥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방송이나 뭐 이런 부분들 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 일반인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요즘 또 뭐 첨예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 20대들이잖아요. 이현주가 누군지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양세병님 같은 경우 여기나 나왔으니까 네, 이현주 그렇죠. 이름이나 듣고 하는 거지. 이현주가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돼요. 그냥 저희 광명에 그냥 또라이 한 명 있다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당 전당대회 자체를 흥행시키려고 하는 흥행 노림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인기 기사 뭐 이렇게 차트 같은 걸 봤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현주 의원이 11일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본인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했는데 기자들한테 네. 이제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원래 예정된 시간이 2시라면은 한 20분가량 또 늦었다가 또 1시간가량 더 늦어져가지고 3시 20분에 이제 기자들 앞에서 그거를 하게 된 거죠. 일부러 기자분들이 더 화나서 이렇게 어그로성 기사를 많이 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약간... 화나면 좋은 기사가 잘 그렇잖아요. 아니면 생각만큼 기자들이 많이 안 온 거 아니에요? 슬퍼. 올 때까지 1시간 20분을 슬퍼. 보좌관들한테 전화 돌려봐. 어디까지 왔다고. 막 이러면서. 졸지에 이 더운 날씨에 기자들 이제 카메라랑 삼각대 들고 왔다 갔다 그렇죠. 맞아요. 고생시키는 것도 네. 아니고. 뭐 그런 부분도 보인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약간 컨셉은 류여해. 그 사람을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 많이 닮아 있어요, 두 분. 류의 네. 그 맨발 차림으로 태극기 흔드시던 분 네. 말씀하시죠. 울면서 맨발의 네. 디바 지금 무슨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모습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류여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일부러 어록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책으로 내시려고 좀 더 이렇게 여러 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했잖아요. 친구는 반장 선거 못 나가냐. 안철수랑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으니까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굉장히 기사 제목으로 쓰기 좋은 이렇게 말들을 일부러 해주시는 게 굉장히 노림수가 보였다. 그 토론할 때 이제 네. 넷이서 이제 뭐 천정배, 정동영, 안철수, 이현주 이렇게 네. 토론할 때 안철수가 이현주한테 그럴 것 같아. 제가 반장입니까? 저는 반장이 아닙니다. 사장이었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럴 것 같아 왠지 안철수가. 맞아요. 생각하는 수준이 한 2차원적인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안랩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그 페이스메이커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페이스메이커를 해주기 위해서 컨셉을 그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인 배신을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가 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정배와 정동영의 표를 약간 뺏어올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토론에서 안철수가 토론이 약하잖아요, 솔직히. 그 대선 토론에서 사람들이 실망한 게 대선 토론에서 안철수의 그 함량 미달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는 말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에 비해 천정배, 정동영은 진짜 달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철수를 약간 디펜스하면서 자기 부각도 시켜서 결국에는 천정배와 정동영 표를 토론회를 통해서 이현주 쪽으로 약간 흡수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토론회가 끝나면 언제나 그랬듯이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안철수와 단일화를 꾀하는 그런 꼼수가 숨지 않았나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이현주를 계속해서 허수아비라고 네네. 네, 얘기했던 거가 최민희 의원님이 이현주가 당대표로 이제 나올 거라고 네. 미리 얘기를 해놓으셔서 사실은 기분 좀 빠지기는 하지만 네. 그게 맞아서 참 놀라긴 했는데요. 허수아비가 이제 당대표가 된다는 걸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국민의당 내부에서 사실 그거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현주 당대표를. 네. 네. 허수아비가 당대표면은 아래에서는 분열하기도 쉽고 자기들만의 뭔가를 벌이기가 쉬워지잖아요. 원래 지역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본인들끼리 뭉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허수아비 당대표를 더 원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부에 있는 기득권들이 봤을 때도 이현주라는 허물랭이가 당대표가 되면 본인들이 더 편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여하튼 그렇게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없는 전당대회인데 이현주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뭐 이슈 그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현주 의원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안철수 씨도 그렇지만 이현주 의원도 반성해야죠, 반성. 그 최근에 이현주 의원이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됐던 게 밥 짓는 아줌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특정 직업군들을 비하고 깜냥 안 되는 사람이 뭐 국민의당이 전 국민적으로 그렇게 큰 호응을 얻는 당이 아니지만 그렇다 쳐도 그 당에서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지점이 하나 있어요. 국민의당이 네. 우리가 조작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막 당원들이 많이 빠져나갈 거라는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는 그 기간 중에 오히려 당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22만 명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요? 네, 실제로 활동을 안 하는데 해지를 안 해가지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라로 입당시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전체 수는 늘어났기 때문에 네. 표 자체가 사실은 22만 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미 당을 위하는 마음 그런 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 표가 사실은 더 허수아비한테 몰릴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의미 없이 날리는 네. 그러니까 사표인데 그 사표를 그냥 이현주 같은 어그로한테 줄 수도 있다. 네, 그 우리가 더민주 당 내에서 대선 때 네. 역선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없었잖아요. 근데 더민주에서는 실제로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겠다.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에서는 실제로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참 재밌네요. 진짜 이현주가 당대표 되면 되게 웃기겠다. 그거 약간 히틀러 데뷔 때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어. 정치권 데뷔랑 비슷한 구석이 있네요. 역선은 반복된다. 네. 그래요. 뭐 이현주 의원이 이제 당대표에 출마를 했다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현주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도 참 볼만할 것 같고 지금 이현주 의원은 반성하고 자숙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첫 번째였습니다. 오는 27일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에 출마한 4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연설했습니다. 안철수, 천정배, 정동영, 이현주 후보 모두 자신이 국민의당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라고 말했지만 각자가 꼽는 위기의 이유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달라진 헤어스타일로 가장 먼저 연단에 섰습니다. 당 지지율이 지금처럼 5% 이하로 머무르면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라며 3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치렀던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자신의 출마를 지지했던 이현주 의원이 함께 당대표로 출마한 데 대해서도 선거에 역동성이 생겼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이번 당대표 선거가 진행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실 좋은 기회 같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당이 위기에 처할 동안 선배들은 뭘 했냐며 자신이 새 인물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제3의 길을 따라 민주당에서 사선을 넘어왔다며 스스로를 메르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3인당에 밀려서 거의 소멸 위기에 있었는데 봉독 출신의 메르켈이 그 당시에 저하고 똑같은 46세였습니다. 그 메르켈이 기민당을 살리고 정동영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당원 주권주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대표가 이미 출마한 만큼 심판이든 지지든 당원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호남을 대표하는 후보를 자처했습니다. 호남은 지역을 넘어서서 가치예요. 호남이 상징하는 가치와 정신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국민의당이 그 가치 실현의 최선봉에 서고. 천정배 전 대표는 안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당 위기의 본질은 패배와 조작, 불통이라며 국민의당에는 지금 책임, 소통, 헌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처한 위기의 본질이 뭡니까? 패배, 조작, 불통으로 인한 국민의 신뢰의 상실입니다. 안철수, 이현주 후보 출마 과정에서의 잡음과는 달리 네 사람의 첫 만남은 순조로웠습니다. 8.27 전당대회까지 앞으로 2주. 후보자들은 내일 TV토론. 지난주에 우리가 초라한 출사표 안철수 당대표 출마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어그로를 끄는 느낌이 드는 그 최근에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현주 의원이 생뚱맞게 또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에게는 역대급 통수를 날리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역시 배신의 아이콘다운 네. 행보였죠. 아니 이거 보면은 저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WWE라고 미국 프로레슬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보면 수많은 작가들이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다 짜는 그렇죠. 거거든요. 배신, 다시 이제 화합 막 이러면서 나중에 그 감동, 그 약간 국뽕도 연관이 있거든요. 미국 프로레슬링이 이제 결국에는 네. 미국이 만세야 막 이러면서 어디까지 왔다고 막 이러면서. 졸지에 이 더운 날씨에 기자들 이제 카메라랑 삼각대 들고 왔다 갔다 그렇죠. 했습니다. 맞아요. 고생시키는 것도 네. 아니고. 뭐 그런 부분도 보인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약간 컨셉은 류여해. 그 사람을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 많이 닮아 있어요, 두부. 류의 네. 그 맨발 차림으로 태극기 흔드시던 분 네, 말씀하시죠? 그냥 울면서 맨발의 네. 디바치가 무슨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모습,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류여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일부러 어록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책으로 내시려고 좀 더 이렇게 여러 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를 흥행시키려고 하는 흥행 노림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인기 기사 뭐 이렇게 차트 같은 걸 봤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현주 의원이 11일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본인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했는데 기자들한테 네. 이제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원래 예정된 시간이 2시라면은 한 20분가량 또 늦었다가 또 1시간가량 더 늦어져가지고 3시 20분에 이제 기자들 앞에서 그거를 하게 된 거죠. 일부러 기자분들이 더 화나서 이렇게 어그로성 기사를 많이 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약간. 화나면 좋은 기사가 잘 그렇잖아요. 아니면 생각만큼 기자들이 많이 안 온 거 아니에요? 슬퍼. 올 때까지 1시간 그렇지. 20분을 슬퍼. 보좌관들한테 전화 돌려봐서 그런 부분도 많이 결부가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제 되게 친했었어. 태그팀이야. 근데 갑자기 한 놈이 배신을 해. 뭐 갑자기 뭐 경기 잘하고 있다가 걔를 팍 때리고 표정이 싹 변해. 이렇게 차갑게 변하면서 다음 주에 그 둘이 막 대결하고 그러는데 이현주의 이런 돌발 행동이 안철수가 봤을 땐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네, 안철수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얘기를 뭐 자신 있게 하시더라고요. 똘끼는 더 낫지. 그럼요. 네. 근데 뭐 둘이 50보 100보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이현주의 이런 행동이 본인의 PR은 물론이고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흥행시키려고 하는 약간의 노림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안철수랑 이현주까지 나와서 정동영이랑 천정배까지 총 4명 후보가 나온 거잖아요. 네. 굉장히 뭐 이슈는 뭐 충분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당 지지도가 바닥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방송이나 뭐 이런 부분들 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 일반인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요즘 또 뭐 첨예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 20대들이잖아요. 이현주가 누군지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양세병님 같은 경우 여기나 나왔으니까 네, 이현주 그렇죠. 이름이나 듣고 하는 거지. 이현주가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돼요. 그냥 저희 광명에 그냥 또라이 한 명 있다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당 전당대회 자체